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갑니다. 우리 지난주 이슈 삼합은 지금 보니까는 조회수가 엉망진창이었어요. 오늘 건 어떨지 보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에는 톡 쏘는 맛이 일품인 3인 3색 시사 맛집 이슈 삼합 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신정식 김필삼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제 지난주 거 엉망이라 그랬더니 우리 김필삼 신정식 변호사님 놀래가지고 어머 진짜 이러네요. 이게 원래 이렇게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되게 좋은데? So sweet. So sweet. 원래 so sweet이야? 김필삼 변호사님 어때요? 목소리가 어떠냐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두 개 다 본인의 말투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네, 열심히 하는 so sweet한 네. 우리 또 김필삼 변호사님. 신나신 변호사님은 좀 약간 여자를 잘 울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울린다고요? 연애 대장인 것 같아.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쵸? 좀 잘하죠?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횟수는 안 많지만. 근데 횟수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썸 오래 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럼 뭐야? 돌직구야 그냥? 직진이야? 아니 그 뭐 서로 마음이 맞으면 바로 시작하는 거지. 뭐 그걸 밀고 당기고 해. 알았어요. 예, 여자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하는데. 몰라. 자, 그냥 합시다. 자, 내가 연애 강의는 나중에 내가 한번 또 따로 날 잡아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일단 무속 관련 논란 속에서 이번에는 한 유명 역술인에게 이제 부인을 통해서 혹은 또 본인이 자기가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 것인지 혹은 조국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걸 물었다는 보도가 나왔죠. 해당 주장을 한 역술인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보고 이야기가 나는 지금 기수가 좀 뒤로 있어서 요번에 내가 사양을 하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러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래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 옆에서 들리니까 조국이 대통령 되겠는가 물어보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남편이. 지금 인서트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도 안 들렸어요. 자, 우선 제가 그냥 다시 말해드릴게요. 서대원이라고 하는 역술인이 지난 19일에 JTBC를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기수가 좀 뒤로 있어서 이번에 내가 사양을 하면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이래 물어봐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대답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그런데 김건희 씨 옆에서 들리는 바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남편인 윤석열 씨가 조국이 대통령이 되겠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시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본인이 검찰총장 되는지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또 오는지 이것도 물어봤는데 두 번째로는 조국이 대통령 되겠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대원 씨가 지금 화면에 이제 나갈 텐데요. 당시 만남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나오죠? 예. 가운데에 윤석열 후보, 왼쪽에 서대원 씨, 오른쪽에 김건희 씨고요. 저기 지금 가운데 있는 저게 호율산이라는 걸 써준 건가요? 저게? 그런 거 글자가 같은데. 잘 안 보이네. 율자가 이상하게 써 있는. 저게 율자가 맞나요? 율자 맞네요. 율산 맞습니다. 어쨌든 율산이라는 호를 지금 저분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지어줬다는 거죠. 자, 어제 우리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했는데 어쨌든 윤 후보에게 저렇게 율산이라는 아호를 지어주고 함께 찍은 사진인데 저게 2019년 2월 17일의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저 조언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후보가 나 기수 어리니까 이번에는 사양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네, 덥석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4개월 뒤에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씨 소개도 뭐 역술인 무속인, 그다음에 뭐 검사된 것도 무속인, 이번에 검찰총장 된 것도 무속인, 그다음에 조국을 치는 것도 결국에는 무속인의 도움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무속의 말을 듣고 친 거죠. 대통령 될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술이나 무속에 본인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보여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신 변호사님? 일단 역술인하고 무속인은 좀 다르죠. 좀 역술인은 다르죠? 주역을 풀이하는 말하자면 동양적 학문. 동양적 경험론, 통계론, 통계학 네, 이런 네. 거라고 볼 수 있고 무속은 강신무, 세신무해서 신내림을 받거나 부모님이 무속인이라서 그대로 이제 신점을 보는 거죠. 모시는 장군님, 우리나라 무속인 중에서 메가더를 모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예, 이순신 메가더 인천 쪽에 가면 메가더 모시는 그 신당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고 이게 신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저도 조언 받는 건 좋다고 봐요. 예. 네. 근데 여기서 질문을 보시면 다음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조국이 대통령이 되겠는가?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즉 네. 무속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는 그 시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개인의 행불행이 기준입니다. 아, 그걸 물어볼 때, 자, 제가 이게 검찰을 제대로 세우는데 제가 지금 나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은 사람, 이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운이 옵니까? 올해 저의 운이 어떻습니까를 묻지, 옳고 그름,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저렇게 판단하는 게 옳습니까? 네. 라고 묻지 않아요. 네. 개인의 행불행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는 이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행불행, 청와대 영빈관을 개인의 행불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빈관으로 옮기는 이유가 이 영빈관 위치 때문에 그 무속인들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영빈관 위치 때문에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운이 안 좋다. 그러니까 다 나중에 깜빵 간다고 나도 얘기했어요. 내 운이 좋게 하려면 영빈관을 옮겨야 된다. 이게 무슨 의사결정입니까? 개인의 행불행 그냥 근거도 없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 개인의 행불행이에요. 옳고 그름, 시비, 사랑, 자비 이런 게 아닙니다. 무속도 종교지만 그 종교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네. 고등 종교는 자비, 사랑, 네. 시비, 네. 옳고 그름이지만 그 기준이 여기는 개인의 행불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을 맹신하거나 믿거나 이것에 근거해서 뭔가 의사결정하는 게 매우 위험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이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윤 후보님이 저는 이제 무소하고 역소라고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많았던 건 맞는 것 같고 뭐 사실 그 문제의 녹취록에는 심지어 사법시험을 더 칠지 말지에 대해서도 모 스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왔었죠. 3년 더 해서 결국 됐다는 네, 거니까. 네, 됐다는 얘기니까요. 본인 입장에서 예, 본인 입장에서 근데- 보면. 그리고 사실 지금 역술이냐 무속이냐를 분명히 개념적으로 나뉘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라고 하는 게 하늘과 땅을 잇는 뭐 그런 영매 그게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자체가 그 시절에. 미디어라는 뜻이잖아요. 영매를 매개. 영매를 말하는 것이라서 무당을 말하는 것이고 역술은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그 유교의 경전이잖아요. 경전이라서 점을 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교 내에서 있는 동양 철학인 게 맞는데 네. 지금 많은 경우에 이게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주역이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세상이나 흐름이 실제로 유교를 유학을 연구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내가 타고 있는 버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너는 이렇게 준비를 해라. 세상이 이렇게 지나니까 내가 어떻게 몸가짐을 가져야 될지를 바라보는 것이 주역이다라고 가르친다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점치러 다니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영매들한테 무당한테 묻는 거 동일한 걸 물으러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올해 운이 좋습니까? 그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세상이 흐르고 자연이 어떻게 바뀌고 하는 이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자연의 흐름을 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걸 물으러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속하고 역술하고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술이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구분하는 역술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무속 신앙과 동일하게 사용이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좀 그걸 좀 약간 변질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 자체도 사실은 무당한테 가서 물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분한테는 구분의 의미가 없는 거지. 그 두 부부한테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뭐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개인의 행불행, 제가 올해 이게 뭐 출마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으러 많이 간단 많이 말이에요, 가죠, 정치인들이. 사실 정치인들.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행불행이 오직 고등 종교와 달리 개인의 행불행이 오직 중요한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의 행운을 위해서는 산소 껍질도 벗기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푸라기에다가 바늘도 꽂는 겁니다. 개인의 행불행이 오직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의 행불행을 가치 기준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분이 네. 공적 업무, 그것도 최고의 대한민국의 공적 업무를 맡아도 되는 거냐, 이 질문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비가 없어요. 옳고 그렇죠. 그름이 없고. 그렇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 이제 무속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인들이 종교를 가는 경우는 많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유명한 천주교 신자로 유명한데
무속 신앙도 그렇게 종교의 범위 내에서 뭐 자기의 신념이 그렇다면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어느 신부님이 내가 어젯밤 기도를 해봤는데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성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라고 해서 그걸 따라서 정치를 했으면 문제가 되겠죠. 다른 문제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의 마음의 평안이 됐든 아니면 자기의 가치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분들과 뭐 스님들 또는 이렇게 점치시는 분들과 가까이 하고 그런 분들에게서 조언을 들어서 자기 삶의 방향이나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그런 뭐 내가 이렇게 뭐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뭐 삶의 가치관 이렇게 가져야 되니까 이런 식의 문제라면 그런 종교적 문제라면 관계가 없는데 네. 지금 내용들을 보면 공적인 영역에서 사실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을 지금 여기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입을 모아서 지금 다들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린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숭구리당당.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거 좋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또 이런데 한번 저도 좀 기대고 싶어요, 사실. 자, 두 번째 만남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2019년 8월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대원이라고 하는 역술인과의 두 번째 만남이겠죠. 그렇다면 이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왜 이 타임에 만났을까요? 아마도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걸 물어보기 위해서 만났겠죠.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는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죠. 자, 보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을 만난 역술인이 한 말.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이랬어 내가. 제가 그 당시에 볼 때 제 눈으로 조국은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장관에서 물러나고 다음 그 장관의 자리를 현재 윤 후보가 맡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조국이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장관에서 물러나고 그 다음 장관의 자리는 윤 후보가 맡을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조국이 왜 6개월만 하고 물러날까? 나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이 대통령 됩니까? 이게 물어봤어.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임기를 다 안 채우고 6개월만 있다가 나갈 거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6개월 있다가 뭔가 더 큰 행보를 위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그래가지고는 대통령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에게 조금 더 압박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었을까? 조국 전 장관을 뭔가 좀 더 아주 확실하게 좀 검증해보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역술인께서 친하게 지내라라고 했는데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겠지. 왜? 뭐 이제 왜요? 이유에 알 수 없지만 뭐 이후에 나왔다는 질문이 이 내용이 사실이면 친하게 지내기는 나하고 경쟁 상대가 아니라가 경쟁 상대로 본 게 아닌가 싶은 생각.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조국이 대통령 됐는지 물어봐. 이렇게 부인한테.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장관하고서 네가 그 자리 간대. 거기는 중요하지 않아. 6개월 있다가 나오는데 왜 대통령 하러 나간대? 이게 아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국이 대통령이 되는 게 왜 궁금하죠? 본인 입장에서? 그 다음 장관의 자리를 현재 윤 후보가 맡을 것이다. 따위로는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안 차는 거죠. 안 찬다. 성이 안 찬다. 성이 안 차죠. 아. 네, 성이 안 차죠. 좋아요. 자, 실제로 김건희 씨가 이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 녹음의 녹취록에도 조국 전 장관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방송에서 들었던 부분들 말고 다른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김어준하고 뭐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근데 그때 장사가 제일 잘 됐지. 슈퍼챗도 제일 많이 나오고. 그렇죠. 예. 그러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세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그때만 해도 뭐 거의 뭐 그렇죠. 조국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지 이제. 예. 그러니까 다 안 된 거지 뭐.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할 걸 너무 키웠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관련해가지고
사건 수사를 너무 키웠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좀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검찰 권력 사유화는 뭐 분명해 보이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였냐? 김어준이 등장합니다. 김어준하고 너무 방송에서 상대방을 적대시해야지.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유튜버가 너무 많이 키운 거야.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유시민이나 이런 진보 유튜버들이 조국을 너무 많이 키우니까 그래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 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꾸 적대시하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찍어 누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진보 유튜버들이 왜 그렇게까지 이 판을 키웠느냐? 장사가 제일 잘 됐다. 슈퍼챗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진보 유튜버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슈퍼챗, 즉 자본주의 논리를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희생양이라는 거죠. 이 진영에서도 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희생된 거고 저 진영에서는 검찰개혁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자꾸 방해 세력이니까 찍어 눌려야 되는 세력이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조국 세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 그때만 해도 뭐 이랬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 말에 따르면은 조국 전 장관은 어쨌든 간에 찍어 눌러야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게 뻔하고 슈퍼챗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보들이 키우는 바람에 희생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네요. 세상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분이신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도 슈퍼챗 쏘나요? 우리 방송도 슈퍼챗 되나요? 어제 갑자기 슈퍼챗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아니 어제 갑자기 슈퍼챗이 딱 되더라고. 원래 우리 안 했었는데. 네.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슈퍼챗을 받으려고 그런 식으로 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이가 없죠. 일단은 본인들이 사실 이제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가 한 게 아니라 김건희 씨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냥 뭐 적어도 같이 동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뭐 조국이 크면은 찍어 누르고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아까 사유화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이 그 전제금주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 놀라운 게 사실 그때 촛불 집회가 이제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와 맞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검찰의 그런 전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폭력에 대해서 국가 폭력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했었는데 네. 그거를 슈퍼챗 받기 위한 유튜버들의 장난에 국민이 놀아났다고 해석했다는 뜻이냐요. 이건 사실은 심각한 그 국민들의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거는 사실은 같은 논리가 네.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때도 똑같은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은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바라보는 이 지금 나오는 게 이제 묻어나는 거라서 네. 정말 위험한 관점이 여기서 좀 묻어난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돈, 권력.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네. 김건희 씨는 계속해서 그 이명수에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사를 써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네. 그것에 드러난 하나 일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조국 잘못이고 김어준 잘못이고 유시민 잘못이지. 그러니까 우리는이라고 또는 나는 즉 검찰은 자구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지나치게 공격해서 그 지나친 공격을 막아내는 자구적 행위를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니들이 잘못한 거죠. 민주당의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돈의 논리로 세상을 다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하나는 이명수 기자를 통해서 본인이 이런 구도, 프레임을 다시 짜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연약한 여인이 이명수 기자한테 이 가혹한 취재를 당했다. 사적 가혹한 비밀을 사생활이 들춰졌다가 아니라 네. 분명히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고 한 측면들이 있다. 한 사람은 취재를 위해서, 한 사람은 역으로 프레임을 언론들이 다시 짜게, 특히 진보 언론들이 프레임을 다시 짜게 하려고 이용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다고 보여요. 그래요. 자, 어쨌든 결론은 조국이 불쌍하다, 뭐 조민이 불쌍하다 이런 말도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도 동정심이 좀 많은 편이네요, 이분이. 이걸 동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악어의 눈물이지 뭐. 뭐라고 봐야 돼요? 악어의 눈물? 뭐 뭘 때려잡고 나서 뭐 안 됐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왜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맞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그런 거죠. 얘기라 이거는 그렇게 봐야 돼요? 본인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전지훈련 같은 모습이에요. 나는 선이고 뭐왜 까불어? 이런 거의 그런 거나 마찬가지는 말이라서. 이거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네. 옆에서 누가 응원을 해? 너 네가 응원하는 놈도 많고 뭐가 있는데 그것도 돈 때문에 응원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네가 까불어? 그럼 일단 한번 맞아봐. 아이고 불쌍하네. 왜 그랬대? 덜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요. 자, 어디 한번 슈퍼챗 올라오네요. 어디요? 지금 왔잖아. 그래요? 사돈네 8초님 슈퍼챗 되는가 확인해 보려고요. 세 분 믹스 커피 한 잔씩 하세요. 못 봤는데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조국을 언급한 김건희 씨가 있습니다. 이게 KBS에서 나온 건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던 자료인데 우리가 못 터뜨렸어요. 왜? KBS라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터뜨리라고 우리가 양보한 거예요. 한번 보면요.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 못했다고 봐요.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딸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보면 속상하더라고. 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겠지. 하지만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이 그냥 그 자리에 미련을 갖지 말고 빨리 내려와서 평범하게 살았으면 혹은 대통령 될 생각 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당신을 안 괴롭혔고 딸까지 괴롭히지 않았을 거 아니냐. 아버지의 욕심이 결국은 딸을 망친 거다. 이런 취지인가 보죠? 네.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이것도 네. 팔자 소관이 참 드세다. 이 얘기로 저는 읽혀요. 이것도 팔자 이론인가요?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안 읽혀요. 저는 그렇게 이게 읽히네요. 요것만 딱 보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전후 좌우에 했던 이야기들이나 그 본인의 성향을 보면 에이고 참 조민 너도 팔자가 참 드세구나.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그러네, 이렇게 진짜. 읽혀요. 아, 저기 조국 장관이 재임 기간이 한 달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뭘 당당히 내려오란 말이 무슨 아예 후보 아예 사퇴하라는 얘기지. 그때부터. 아예 청문회 예,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지금 이 말 자체도 그러니까 뭐 저기 말 잘 듣지 굳이 맞아야 내려오나라는 식의 말이라서 이게 네 여전히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말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휴,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적절한 게 뭔지도 이제 다 잊어버릴 지경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정경심 교수 대법원 선고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슈퍼챗 써주신 분들은 다 저도 이런 거 처음 해봐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캔디님 10,000원짜리 주셨고 이렇게 되는군요. 주문을 걸다님도 주셨고 주문을 걸다 1692님. 노영이 화이팅도 하셨고 모영흑 화이팅. 사돈네 8,000님 슈퍼챗 되는 거 확인해 보려고 세 번 믹스커피 한 잔씩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엄마나 이런 또 기분이 있네. 이거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야, 이거 꽁돈 생기면 이런 기분이 또 들고 마치 뭔가 사랑받는 느낌이 딱 드는군요. 아 슈퍼챗의 기능이 이렇게 좋네요 여러분. 사랑받는 느낌이 딱 들어요. 자, 오늘 정경심 교수 대법원 선고일 있지 않습니까? 지난 11월에 PC 증거능력관에서 판례가 변경되긴 했는데 그래서 파기환송될 거다라는 한 축의 전망이 있는가 하면 한 축에서는 그것과 무관하게 상관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에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그것을 뭐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면서 뭐뭐 하더라도 이러면서 이렇게 쭉 써놓은 게 많거든요. 제가 다 읽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좀 비관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1심 판결문이 주로 그렇게 많이 써져 네, 있고요. 네, 그렇게 1심 봤더라고요. 판결문이 PC 증거능력 뭐 다투고 있는데 증거능력 있다. 가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인정된다. 네, 넉넉히 인정된다. 넉넉히 인정되는지는 사실은 그 이후에는 전부 다 진술이거나 내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판결을 그렇게 1심이나 2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쉽게 뒤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10시 15분이면 판결이 나는 거라서 쉽게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좀 엄격하게 보는 이 소부의 그 주심 판사가 천대엽 대법관이고 네. 지난번에 판례를 변경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주심이었기 때문에 증거관계를 좀 엄격하게 보는 분이시긴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엄격하게 증거관계를 좀 엄격하게 보시면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근데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1심, 2심이 워낙 험하게 써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변호인이 PC 위법수재 증거를 인정하면 안 된다고 니네가 아무리 떠들었지만 그래 네 말대로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표창장 위조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충분히 우리가 이거를 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판결문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PC가 사실 글쎄요, 뭐 독수독과를 잘 해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법리적으로 구성을 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해줄 것 같지는 않아서 솔직히 지금 이제 또 이제 일부 지지자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네요. 오늘 촉감님께서 정경심 교수님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또 응원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다들 지금 변호사 3명이 앉아가지고 좀 비관적인 말을 하고 있네요. 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까지 지나온 그 법정에서 1심, 2심 판결이 험해요. 너무 험해요. 네. 왜 그랬을까? 하여튼 험해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삼부 토건 나는 전혀 모른다. 10년 동안 연락도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부인은 삼부 토건 조남욱 회장하고는 가족 같은 관계였다.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잘 지냈다 이랬어요. 자, 삼부 토건 선물 2015년까지 17번 보내던데 이렇게 또 YTN에서 보도한 것도 있었었죠. 윤석열 후보가 건설업체 삼부 토건을 그런 상황에서 봐줬다. 이런 또 파주 운정지구 관련해가지고 봐줬다. 이런 의혹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7세 선물 받은 목록이 김, 곶감, 멜론 뭐 이런 얘기 하고요. 또 YTN에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밤, 축하난, 뭐 정육 이런 거다. 이 윤 후보가 지난 2006년에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였는데 당시 삼부 토건이 시공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문제가 있었던 시행사들은 다 뭐 기소를 하는데 삼부 토건이 싹 빼줘버렸어요. 윤 후보 측 선물도 계속 받았고 삼부 토건에서 특별 관리 대상으로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뭔가 이건 맞지 않습니까? 오비 일학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 후보 측 선물은 받았지만 사건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 회사는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오랫동안 관계가 있어요. 또 골프 접대도 받은 것처럼 지금 계속 보여요. 이거는 뭐라고 해석이 됩니까? 이게 윤 후보 말이 맞습니까? 글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 지금 여기 나오는 긴 곶감 밤 뭐 좀 비싼 정육 받은 걸로 봐줬을 리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 인물들 자기들이 중요한 중요 인물들에게 연결 때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잘 모르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물을 돌릴 수 있는 관계여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만 가지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제 그런 그 김건희 씨의 그런 관련성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삼부토건과 좀 더 가까운 밀착된 그런 관계가 있었을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나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그래요? 김필수 변호사님 어때요? 저요? 심상식 변호사요? 제가 좀 신혜수는 죄송합니다.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이건 충분히 정황으로서 여러 가지 그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과 네. 김건희, 윤석열 이 세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가족 같은 관계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있었으니까 네. 둘을 소개해 주는 것도 그렇고 뭐 등등등. 처음에는 조남욱 회장이 소개해줬다고 그랬었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뭐 무정스님. 근데 그 모임에서 결혼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무정 조남욱 등이 같이 있는 모임이 있는 것 같아. 그 모임 되게 궁금합니다. 멤버가 누굴지. 그렇죠. 둘을 이어준 모임이니까. 정황은 충분하다. 근데 전 공식적인 해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 사건에서 왜 삼부토건만 빠졌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이양수 선대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부토건은 시공사고 당시 그 수사는 시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라서 시공사는 단순 시공만 했기 때문에 원래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삼부토건은 시행사이자 시공사였어요. 시행 쪽에 돈도 됐고 실제로 시행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시행사였다 삼부토건이 네. 그러면은 답변이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재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 모순됩니다. 그냥 답변을 했다. 삼부토건 봐준 적 없다. 삼부토건은 원래부터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러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멜론과 망고의 그 네. 곶감과 멜론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농담처럼 네. 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법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무속 논란 나왔을 때 엊그제 보니까 아니 뭐 우리나라 신문에는 오늘의 운세가 매번 실리는 그런 나라다. 전 국민이 무속
그런 신점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농담처럼 툭 치고 넘어가는데 사실 저는 이 파주 운정지구 특유의혹 사건 주인 검사인데 삼부토건을 빼준 거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왜 빼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과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해명이나 뭐 규명 같은 걸 제대로 하지가 난 한 번도 없었던 걸로 네, 봤는데. 그냥 농담처럼 지나가 버려. 그래서 지금 저기 몇 차례 뭘 받았냐에 초점에 가면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오히려 뭐에 지금 본질적인 문제를 좀 잘못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YTN에서 어쨌든 특별관리 대상으로 관리했고, 그다음에 삼부토건 진짜를 빼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선물도 받았고, 또 자기는 선물 받은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다른 미디어 오늘인가 뭐 이런 데서 근데 사실 그 줬다는 선물이 그냥 뭐 수준이 그냥 뭐 김 뭐 이런 거 아니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YTN의 뉴이저라고 하는데 뉴스관의 저녁에서는 그 앵커가 계속해서 친여적 발언을 하면서 보도를 하다가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YTN이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좀 형평이나 객관성이 어긋난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YTN 보도 자체를 못 믿겠다, 너무 설레발쳤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후속에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딴 데를 좀 하세요 먼저. 딴 데를 먼저 하세요. 예, 그런 얘기 GS님 5만 원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부릅준이 수피어서님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뉴스토마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이슈 삼합입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예, 부릅준이 수피어서님 감사합니다. 근데 말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뭐 딴 거를 하시라고 딴 거를. 아니 미디어 오늘도 훌륭하시고 네. 미디어 오늘 뭐 보도를 저도 많이 신뢰하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잖아요. 다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 정황 보도할 수 있죠 당연히. 다만 언론 보도가 조금 더 도대체 왜 파주 운정지구 특유의혹 사건에서 왜 다른 시행사는 기소가 됐는데 네. 삼부토건은 왜 기소되지 않았느냐, 왜 네. 수사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온 정황이에요. 이걸 왜 보도 못해요? 네. 이렇게 막 화내면서 말하는데요. 오늘 신 변호사님 지금 좀 화내면서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네, 뭐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당시 검사가 삼부토건의 장기간 관리를 받고 이렇게 선물을 보낸 대상 중에 하나였다는 거는 분명하니까 네. 뭐 그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저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받았으니까 정육도 받았는데 그러면 봐줬겠지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식으로 뛰어가는 게 그게 이제 본질적인 걸 놓치게 만든다는 거죠. 예전에 삼성 그 녹취록 우리 그 노회찬 대표님이 했던 거 보면 거기서 홍석현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돈을 줄 사람은 돈을 주고 이 친구는 조금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아? 그럼 와인 줘.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A, B, C, D 그렇죠. 등급으로 등급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와인 받고 바로 봐줬겠어요? 네.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호적인 판단을 요만큼만 틀어도 우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의 대상이었고 가족 같은 관계였다. 근데 하필이면 왜 똑같은 시행사가 하나는 처벌이 되고 하나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느냐. 당연히 정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뭐 다 모든 걸 다 차치해서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였는데 주임 검사. 왜 그 사람한테 이런 뭐 김이든 멜론이든 감이든 이런 선물을 왜 줘요? 그거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돌려보내야 돼요. 보낼 수 있어. 이거 자체가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본인이 돌려보내야 돼요. 뭐 변호사니까 선물 오잖아요. 명절 때 이렇게. 아, 야, 우리 애청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김 속에 돈 봉투 있었을걸요? 사과 상자 속에 돈 들어 있었을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그냥 김 멜론 먹었다 이거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또 봉투가 들어있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아니, 뭐. 그러니까 확인 안 했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될 얘기라서. 멀리 가시는데 근데 우리 뭐 오늘 그런 변호사님. 케이스들이 저도
뭐 개인적으로 들어본 케이스는 있긴 있는데 이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건 좀 위험하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도 사실은 꿀포 접대하고 그 정육회사 사장인가 그분 통해 가지고 고기 막 쫙 뿌렸다고 막 그랬잖아요. 윤우진 전 세무사장이 받은 정육 자체가 한 2천만 원어치 받아갖고 주변에 그거 뿌렸죠. 쭉 뿌렸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줬다 해서 뭐 그거 괜찮다 그 정도 이게 아니라는 거 내 말은. 좋아요. 자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는 10년 이상 만난 적도 없고 교류를 안 했다 그러는데 부인은 3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가족 같은 사이였다 그래. 그럼 부인만 가족처럼 지내고 남편은 전혀 몰랐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교류는 없는데 선물은 받았다? 이것도 좀 이상한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말이 안 되는데 본인은 말이 된다고 하고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의 그 멋있는 AI 윤석열이 대답을 합니다. AI 윤석열, 위키유는 꽃감과 멜론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좀 놀리니 우리? 그러니까 농담처럼 넘어가 꽃감과 멜론에 충성하는 사람이 뭐야. 진짜 우리를 뭘로 보니? 예, 우리도 꽃감과 멜론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참네. 어딨니? 그렇지 AI니까 좀 반말해도 되겠구나. 그럼요. AI잖아. AI. 우리가 관심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AI는 기쁠지도 몰라요. 자, 좋습니다. 성북토건 존남욱 전 회장에 대한 김건희 통화 녹음의 가족 같은 사이 요거 하나만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봅시다. 읽어야 돼? CG에. 자, 오늘 뭐 한겨레도 나왔잖아요. 2003년 뭐지? 저는 그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같이 친하게 지냈고 우리 다 그런 가족 사이이고 이게 이제 통화에 나오네요. 자, 요때부터 사실 상당히 친했나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줄리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윤석열 후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그렇죠? 게다가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출입국 기록 얘기 나온 거 보셨죠? 네. 김건희 씨 당시에 정대택 씨가 이제 김건희 씨 모녀를 이렇게 고소하면서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양재택 씨하고 외국 나갔다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한번 온 거 봅시다. 나갔다 왔다는 흔적이 없는데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데요. 그래서 무고죄로 그때 처벌받았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때 이름을 잘못 넣어가지고 잘못된 회신을 보냈던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출입국 기록이 삭제된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사실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돼. 이거 주민번호만 넣어보면 되는 것을. 그 작년 2000 제가 지금 기사를 다시 찾았어요. 2021년 7월에 아주 경제에서 네. 여기 지금 이거 단독으로 달아서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네. 2번 했다고 돼 있어요. 2번 했어요. 네, 두 번. 그 조회를 2번 조회를 했어요.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2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2번 다 거짓말 그러니까 보낸 거야? 첫 번에 잘못 넣었다, 뭐 오케이 모르겠어요. 그것도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일하는 게 2번 다 안 나왔다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네. 지금 뭐 지금 박범계 장관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이건 들여다봐야 돼. 뭐 당시에 사실은 누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2번 연속 안 넣은 이유가 뭔지.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밝혀야죠. 이건 사실. 2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막 난리를 했어. 이게 무책임한 거고, 뭐 안민석 의원이 최초로 얘기했는데 안민석은 사과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저도 이야기를 그거 했어요. 보고 안 그래도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의혹의 진실이, 의혹의 대상이, 자, 누가 기록을 삭제했냐, 아니면 누가 잘못된 회신을 했냐. 일부러 내지는 또는 아주 우연히도 기록 검색을 잘못했느냐. 기록 검색을 잘못했다로 간 거예요, 그냥. 기록 삭제는 없었다. 기록 검색을 잘못했다. 근데 김건희 씨는 명신이라고 써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김명신이라고 안 쓰고 왜 명신이라고 써요? 이름 바꾸면 성도 바뀝니까? 성을 바꿀 수 있어요.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부모와 관련돼서 근데 이번에 성안 엄마 성 쓸 바꿨잖아요. 거냐, 엄마 성 쓸 거냐, 아빠 성 쓸 거냐 이런 정도인데 네. 엄마 아빠가 바뀌지도 않았잖아요. 네, 김명신 씨는. 네, 네. 아니 세상에 김건희에서 개명전 이름 괄호 열고 명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김 빼고 괄호 안에 있는 명신만 검색했다 말이 아니 돼요? 그리고 주민번호를 치는 거지 누가 이름 가지고 해요. 그다음에 양재택 씨는 양재택은 이름은 맞았는데 주민번호를 잘못 입력했대. 아니 왜 거기만 가면 이런 우연과 행정적 착오와 실수가 자꾸 벌어져요? 2번이나.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랬느냐가 말하자면 의혹의 포커스가 정확해진 겁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누가 사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안민석 의원의 이런 쪽에서 당시 출입국 기록이 없었다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제 얘기를 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출입국 기록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출입국 기록이 그때 당시에 재판할 때 없다고 나온 것은 그쪽 실수입니다. 뭐 내지는 회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왜 안민석 거짓말하나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바로 거짓말을 저는 해?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안민석 의원이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재판 잘못된 거 이것을 좀 지적하고 본인들이 부끄러워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재판부를 속인 거죠. 적반하장을 아주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댓글들이 진짜 이상했어요. 저는 그래서 댓글들을 정말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꼭 해야 돼요, 지금. 자, 노영의 뉴스인사이다 세 번째 아이템 갑니다. 장모무죄 재판장 변호인은 동문 동기 동료였다. 아무도 기피 회피 신청하지 않았다. 결론은 버킹검이었다. 뻔할 뻔짜였다. 이거죠. 2심에서 결국 뒤집혔습니다만 1심 판결하고 완전히 다른 게 기초적 사실관계 다 똑같은데 그냥 판사가 그렇게 판단해버리겠다는 거죠. 대부분의 요양급여 사건, 부정수급 사건 혹은 의료법인 관련된 사건은 처음에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의료법인은 혹은 의료재단은 뭐 의료인이 아니면은 설립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시작하는 게 원래 맞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2심의 판결문을 읽어봤더니 비의료인이라고 해서 의료재단을 설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난 그런 판결문 내 생전 처음 봤네. 이런 식의 그 부정수급 관련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다룰 때 저는 이렇게까지 모든 정황이 뚜렷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할 수 없다. 이게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판사님은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봐주기 한 겁니까? 일단 뭐 판결문 자체를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 너무 예상하죠. 이게 일단 거기다가 일반 케이스하고 다른 게 네. 이게 지금 관련자들이 이미 다 다 유죄로 나왔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둘 사이에 공모가 있었냐의 문제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결국 돈만 빌려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돈 빌려- 몰라요. 모르고 돈도 빌려줬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사위인가요? 그 저기 사위, 가서 행정원장. 행정원 들어서 일했다는 것도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그 법리적으로 보면 모순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공무공동정범 법리대로라면 공모만 하면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래놓고는 실제로는 뭘 살펴보냐면 이 최우순 씨가 단독 주범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게 어떻게 진행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도 그 뭐 사위가 들어갔다는 것도 네. 거기서 운영하는데 같이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다 충분한 건데 그렇죠. 이 과정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가 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예, 좀- 윤곽열이 좀- 풀어진 윤석열 장모 그림. 예, 그래서 지금 좀 저는 일단 법리적으로도 이게 맞는 판결인지가 매우 의심스러운. 아니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그 1심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 중에 하나가 2015년도에 최은순 씨가 나 이거 내가 정말 직접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싹 빼버려요. 이번 2심 재판부에서는. 그리고 아까 그 윤곽열 그 판사하고 윤석열 씨하고 동기라고 하는 그 그림 좀 화면에 띄워달라니까요. PD님. 자 보시면요. 윤곽열 씨하고 윤석열 씨 간의 관계. 그래가지고 둘이 무슨 관계인지 파평윤 씨, 파평윤 씨 중요한 것도 아니야. 지금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변호사가 사실 저 가운데 딱 들어가가지고 세 명의 그림을 삼합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저 그림에는 그 변호사는 빠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런 식으로 지금 자기네끼리 앉아가지고 이거를 풀어주는 과정 중에서 그 논리를 판사들이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보기 이상하게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의료재단과 의료기관, 병원과 의료재단 간의 관계에 관련해서 다 이게 이렇게 그 의료법과 관련된 첫 설시가 이 의료재단과 의료병원 간의 관계를 이렇게 끊어놓는 거를 먼저 엄청나게 길게 써놔요. 그러니까요. 이런 판결문 처음 봤습니다. 네, 처음 의료법 봤어요. 위반 사건에서. 네. 보통은 의료재단이 아무리 그 개인으로 이루어지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비의료인이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법리를 먼저 설치하고 들어가거든요. 의료법 위반 사건은. 네. 근데 완전히 거꾸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하나고 그다음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1심 판결문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의도치 않게 병원 이사장직을 맡게 되니까 가서 저는 2억만 주면 손 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안 줘요. 그러면 이 병원을 제가 제대로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처음에 사위를 보낸 거예요. 즉 병원 운영에 적극 관여할 의도로 사위까지 고용해서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인가요? 라고 하니까 예.
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최은순 씨는 본인이 의사가 아닌 걸 잘 알잖아요. 네. 본인이 의사가 아닌데 적극 관여해서 운영하겠다라고 본인이 자인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위를 보내서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1심 판결문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2심에서는 언급도 안 해요. 언급도 안 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난 이 병원을 내 사위에게 주려고 했었다라는 말, 사위인가 장남인가? 에게 네네. 주려고 했었다. 장남에게 있고요, 주려고 아마. 했었다는 말도 나와요. 네. 의사도 아닌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려고 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사무적 병원 아니에요? 이게 전형적이죠. 뭐 저기 약간 어쨌든 법률 구성이 이상해요. 처음엔 이건 사실 첫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읽으면서 저는 법인격 부인 을 하는 거예요. 한홍 그게 그게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제가 사실 찾아봤어요. 내가 모르는 법례가 있었나? 예, 어쨌든 변호사 입장에서 봐드리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슈퍼챗 쏴주신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특히 5만 원짜리 막 이렇게 통 크게 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삼합 열심히 하고요.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못 다뤘는데요. 이 판결문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 판결문까지 다 한꺼번에 같이 정리해서 다음 주에 제대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나오셔가지고요, 최근 김건희 씨 허위 일에 관련해서 교육부 감사 결과 나온 거 있죠. 요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